안녕하세요. 코인 정보통입니다. 파이는 이미 성공한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제가 파이코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브리핑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12,000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파이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 340만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되어 파이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또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개인당 평균 파이 보유량이 늘어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500파이였지만 이제는 600파이로 늘어났습니다. 7에서 8개월 동안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2000파이 미만인 지갑들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마이그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의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락업 물량이 변화하였습니다. 락업되지 않은 비율은 36%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2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된 지갑의 비율이 90.12%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지갑이 완전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넷 업데이트를 통해 웹2 유저들도 쉽게 파이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이 생태계의 확장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파이코어 팀은 웹3와 웹2를 혼합한 파이넷 업데이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파이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플의 공식 계정과 비교하여 X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가 거의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X 공식 계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코어 팀은 파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용 사례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토큰 소유권의 분산화와 네트워크의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개척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파이 네트워크의 유틸리티를 홍보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이 채굴자는 파이를 지역 비즈니스에 통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역 비즈니스의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파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의 의견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파이를 통해 글로벌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인 거래를 촉진하고 널리 배포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가들이 파이를 통해 현지 비즈니스에 통합하고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를 사용하여 지역 상거래 구조를 강화하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파이의 사용 사례가 공유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파이가 거래, 결제, 리조트 예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를 통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파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파이의 사용과 유용성을 계속 증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이고 협력적인 이니셔티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서의 파이의 미래에 대한 계속된 혁신적인 여정을 지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파이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점을 6가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는 파이코인 매수자들로 인해 소규모 지갑에 대량의 파이코인이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 풀린 코인의 개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2. 이러한 생태계적 현상은 파이코인을 받는 사업자들이 바로 매도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예를 들어 현재 5천만 명 중 1%인 50만 명이 파이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약 5만 개의 파이코인이 매수될 것이며 약 25억 개의 파이코인이 유동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장기 보유자들은 보통 락업 비율을 90%로 설정하며 최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메인넷 이후 대량 매도는 감소하게 되고 파이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래라고 불리는 5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이 1%라고 가정한 경우 50만 명이 각각 5만 개의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약 25억 개의 파이코인이 유동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파이코인의 최종 마이그레이션 개수 중에는 비밀구절 분실이나 앱 삭제 등의 이유로 묻히는 개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할 경우 파이코인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인넷 이후에는 물량 공세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량 공세조차도 매수자들에게는 좋은 타겟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드맵 버전 1에 언급되었듯이 오픈 메인넷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첫째로 생태계 환경의 확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오픈넷의 시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플랫폼에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의 성능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와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KYC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오픈넷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KYC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KYC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오픈넷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YC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픈넷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오픈넷의 시기를 결정하게 되며 그 시기가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추측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오픈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면 사용자들은 더 많은 기능과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코어팀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과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도 파이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픈넷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픈넷의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치 상승에 집중하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파이의 확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오픈넷의 시기에 맞춰 행동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파이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우리를 정말로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추가로 파이코인의 상장 가능성과 여러분이 파이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